어떤 브랜드는 제품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성장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미쳤다는 감탄. 이걸 왜 이제 알았지라는 후회. 다음 것도 여기 걸로 맞춰야겠다는 습관. 그 감정이 쌓이면 브랜드는 생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활로 들어온 브랜드는 어느 순간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를 넘어 기준을 파는 회사가 됩니다. 샤오미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샤오미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진짜로 흥분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경험이 생각보다 괜찮을 때입니다. 기대치를 깨뜨리는 순간 사람은 브랜드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샤오미는 그 순간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공 공식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에서 시작해 생활가전과 스마트홈으로 확장했고 마침내 이동수단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멋진 성장 서사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샤오미를 둘러싼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죠. 진짜 이래도 괜찮은 거 맞아? 이 기능이 편리함일까? 불안일까? 싸게 만든다는 건 어디선가 비용을 줄인다는 뜻 아닌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브랜드의 게임 규칙은 바뀝니다. 샤오미가 부딪힌 한계는 단지 하나의 제품 결함이 아닙니다. 한계는 구조였고 구조는 오래 쌓여왔으며 어떤 시장에서는 그 징후가 유난히 빨리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샤오미를 비난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중국 브랜드라서 같은 단정으로 끝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전 세계는 환호했는데 어떤 시장은 오래 침묵했을까? 왜 샤오미는 스마트폰 시대의 승리 공식을 들고 신뢰의 산업으로 뛰어들었을 때 흔들렸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새로운 샤오미를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 1. 샤오미의 성공은 가성비가 아니라 약속의 재정에 였다. 가성비라는 말은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만들어낸 건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었습니다. 샤오미가 잘한 건 약속을 바꾼 겁니다. 기존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건 비싸다. 소비자는 그 약속을 반쯤 믿고 반쯤 포기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다고 받아들이죠. 샤오미가 던진 반대의 약속은 이랬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꽤 괜찮을 수 있다. 이 말은 소비자에게 작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불만이 늘 같은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능이 부족한 걸 산 게 아니라 비싼 값을 낸 게 아까운 거였어. 샤오미는 그 아까움을 줄여줍니다. 약속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이 완벽하진 않아도 체감 경험이 납득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샤오미는 이 문장을 전 세계에서 끌어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생활가전에서, 주변 기기에서. 그래서 샤오미의 성장은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문화처럼 번져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약속이 강력할수록 사람은 그 약속을 더 넓은 영역에서도 믿고 싶어 합니다. 도어락도 괜찮겠지, 차도 괜찮겠지. 그때부터 브랜드는 생활을 맡기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약속의 기준이 바뀝니다. 충분히 괜찮다에서 절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로 2. 편집부 독점 프레임, 지명도 지도, 불편의 제품과 위험의 제품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품의 가치는 기능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비용, 이 가치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편집부는 이를 지명도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이 제품이 실패하면 결과는 불편인가 위험인가? 그 실패는 업데이트로 복구 가능한가? 물리적 구조로 해결해야 하는가? 스마트폰은 대개 불편 쪽에 있고 업데이트로 복구 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작동이 느려지면 최적화로, 버그가 생기면 패치로, 문제가 생기면 재부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락과 자동차는 다릅니다. 도어락이 실패하면 보안이 깨집니다. 자동차가 실패하면 생존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업데이트가 만능이 아닙니다. 위급 상황에서 열려야 할 것이 열리지 않으면 업데이트해서 고치겠습니다.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실패를 사후에 고치는 산업이 아니라 실패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샤오미식 약속은 본질적으로 압력을 받습니다. 이건 샤오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회사가 자동차로, 앱 회사가 금융으로, 플랫폼 회사가 의료로 넘어갈 때 모두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샤오미를 이해하는 건 사실 확장형 테크 기업 전체를 이해하는 일이 됩니다. 3. 왜 한국은 오래 외면했나? 라는 질문은 사실 왜 한국은 더 빨리 의심했나? 라는 질문이다. 샤오미가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존재감이 약했던 건 흔히 이렇게 설명됩니다. 한국은 보수적이다. 국산 선호가 강하다.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너무 편합니다. 편한 설명은 대체로 중요한 걸 놓칩니다. 한국 소비자는 보수적이라기보다 검증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검증 비용이란 돈이 아닙니다. 시간과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적 비용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 질문이 많고 후기와 커뮤니티를 꼼꼼히 보고 브랜드가 만든 신뢰를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은 기술 제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졌습니다. 생활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작은 오류에도 즉시 반응합니다. 제품이 오작동하면 그냥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은 곧 바꾸자가 됩니다. 선택지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보 공유가 빠릅니다. 제품의 문제는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기 어렵고 빠르게 집단의 기억이 됩니다. 집단의 기억이 되는 순간 브랜드는 설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설명은 몇 줄이고 기억은 수백 개의 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샤오미가 직면한 문제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믿는다 안 믿는다 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싼 가격을 장점으로 보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졌지? 4. 편집부 독점 프레임. 한국의 사중 필터 가격이 오히려 질문을 부르는 시장.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편집부는 4가지 필터로 정리합니다. 이건 특정 국가를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체감되는 방식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안정성 필터, 지원 체감 필터, 보안 개인 정보 신뢰 필터, 커뮤니티 확산 필터. 이 4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가 증폭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흔들리면 사용자는 불편을 겪고 불편은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공유는 브랜드의 신뢰를 깎고 신뢰가 깎이면 매주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고장 났는데 어디서 고쳐라는 불만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속도입니다. T는 제품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브랜드의 서사를 만듭니다. 브랜드가 만든 광고 서사보다 커뮤니티가 만든 체감 서사가 더 강해지는 순간 가격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샤오미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을 방패로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지만 한국의 사중 필터 앞에서는 그 방패가 얇아졌습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지고 답이 부족할수록 불안은 더 빠르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5. 샤오미의 위기는 사건이 아니라 번역의 실패에서 시작됐다. 샤오미는 많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스마트홈은 연결되고 앱은 편리해지고 자동화는 세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기능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편리함 감시일 수도 있다는 의심, 자동화 오작동하면 더 위험하다는 불안, 연결성 해킹되면 어디까지 뚫리나라는 공포, 기능 검증이 충분했나라는 경계. 은 중립적이지만 신뢰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신뢰는 맥락,
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검증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이 모든 것이 신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스마트홈과 자동차로 확장한 순간, 샤오미의 언어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고 좋다, 에서, 안전하고 책임진다, 로, 바로 이전환이 늦거나 충분히 설득되지 않으면 브랜드는 흔들립니다. 샤오미가 부딪힌 한계는 이전환의 압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6. 편집부 독점 프레임, 신뢰 붕괴 3단계, 불편은 참아도, 불안은 쌓이고, 공포는 행동을 바꾼다. 브랜드가 무너지는 과정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편집부는 이를 신뢰 붕괴 3단계로 정리합니다. 불편의 단계, 불안의 단계, 공포의 단계. 불편은 일시적입니다. 짜증나네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축적됩니다.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가 됩니다. 공포는 행동을 바꿉니다. 이건 피하자가 됩니다. 샤오미는 어떤 시장에서는 불편 단계의 브랜드로 남았습니다. 가끔 버그는 있지만 이 가격이면 괜찮다. 성장이 가능한 제품군에서는 샤오미가 계속 강합니다. 하지만 보안과 안전의 제품군으로 들어가는 순간 불안 단계가 길어지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불안해도 사람은 선택을 바꿉니다. 도어락은 한 번의 불안으로도 충분히 탈락할 수 있고 자동차는 한 번의 공포로도 브랜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신뢰는 이벤트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대개 제품을 넘어 기업의 철학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회사는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고치는가? 샤오미가 부딪힌 것은 바로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7. 속도는 장점이지만 안전 산업에서는 압력이 된다. 샤오미는 속도가 강점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출시하고 빠르게 확장합니다. 이 속도는 스마트폰 산업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기능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넓고 교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 산업은 다릅니다. 저는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란 단지 개발 기간이 아니라 검증 기간입니다. 극한 테스트, 반복 테스트, 예외 상황 테스트, 시스템 백업 검증, 사용자의 오해 가능성 검증, 충돌 이후 생존성 검증. 이런 것들은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지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외는 늘 가장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샤오미가 자동차로 넘어갈 때 세상은 샤오미에게 스마트폰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속도 말고 검증은 충분했나? 디자인 말고 최악 상황 대비는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질문이 커지는 순간 샤오미의 강점이 위험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8. 편집부 독점 프레임, 속도, 검증 압력 모델, 빨라질수록 커지는 것은 변수다. 편집부는 여기서 하나의 단순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출시 속도가 빨라질수록 검증은 압박을 받는다. 검증이 압박을 받을수록 예외 상황이 늘어난다. 예외 상황이 늘어날수록 브랜드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의심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 확률이 아닙니다. 사고 결과의 치명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예외는 불편입니다. 자동차에서 예외는 생존입니다. 같은 확률이라도 결과의 무게가 다르면 브랜드가 지는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책임을 가격으로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으면 더 무섭게 묻습니다. 그럼 책임도 싸게 지는 거야? 이 등장하는 순간 가성비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의심의 트리거가 됩니다. 9. 오터로 고치면 되지 않나가 통하지 않는 순간. 요즘 제품은 업데이트로 진화합니다. 스마트폰도, TV도, 자동차도, 심지어 도어락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는 멋진 개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고칠 수 있고, 기능이 추가되고, 시간이 지나도 제품이 낡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만능이 되는 순간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안전과 보안 영역에서는 고칠 수 있다 보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어야 한다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결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업데이트는 희망입니다. 패치로 좋아지겠지. 하지만 보안과 안전 제품에서 업데이트는 양면입니다. 왜 출시 때는 완성되지 않았지? 로도 계속 이렇게 땜질하는 건가? 소비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업데이트는 신뢰 회복 도구가 아니라 신뢰 훼손 도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안전은 기술보다 심리를 더 크게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샤오미가 흔들린 이유는 많은 소비자가 이 영역에서 샤오미의 철학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 중국 브랜드라서 안 된다. 는 결론이 왜 위험한가? 샤오미 사례가 부각될 때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결론이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원래 그렇다. 이 결론은 편합니다. 난 편한 결론은 학습을 막습니다. 국적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은 언제나 구조에 있고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국가의 브랜드라도 어떤 회사는 안전을 먼저 증명하고 어떤 회사는 속도를 먼저 증명합니다. 어떤 회사는 책임과 서비스망을 먼저 깔고 어떤 회사는 마케팅을 먼저 깔죠. 그리고 한국 시장은 그 차이를 매우 빠르게 반영합니다. 한국 시장은 배타적인 시장이 아니라 증명 기반 시장에 가깝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증명을 먼저 했는지에 따라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즉, 샤오미의 한계는 국적이 아니라 증명의 순서에서 읽어야 합니다. 샤오미는 오랫동안 가격과 기능을 먼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안전 산업에서 소비자는 다른 순서를 요구합니다. 검증과 책임을 먼저 증명해라. 그 다음에 가격을 이야기하자. 순서가 뒤집히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흔들립니다. 11. 샤오미가 부딪힌 진짜 벽, 평균의 만족에서 최악의 대비로 넘어가지 못한 순간. 샤오미는 평균을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만족을 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샤오미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보안과 안전의 세계는 평균이 아니라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의 최악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그 제품과 브랜드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대답해야 할 질문도 바뀝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는 있었는가? 그 장치가 없었다면 왜 없었는가?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설명은 사후이고 설계는 사전입니다. 샤오미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은 바로 이 설계의 언어로 시장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통했던 언어, 가격, 기능, 업데이트가 안전산업에서 요구되는 언어, 픽업, 검증, 책임로 충분히 바뀌지 않았다는 의심이 쌓인 것이죠. 12. 편집부 독점 프레임, 다음 샤오미를 잡아내는 체크리스트.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샤오미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확장형 테크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집과 차와 건강과 금융까지 들어오려 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편집부는 다음 5가지 질문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의 실패는 불편인가 위험인가? 최악의 순간에도 대체 작동이 가능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원인 규명을 우선하는가? 서비스와 책임 구조가 구매 전부터 체감되는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가? 개선이 축적되는가? 이 5질문의 답이 흐리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어느 순간 공포로 바뀝니다. 공포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잔인해집니다.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는 시장일수록 더 잔인해집니다. 13. 결론, 샤오미의 반전은 실패가 아니라 확장의 대가다. 전 세계가 극찬했지만 결과는 반전이었다. 샤오미가 한계에 부딪힌 진짜 이유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제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장의 대가였습니다. 폰 시대의 승리 공식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을 그대로 들고 신뢰의 산업으로 들어가면 시장은 다른 시험지를 내밉니다.
가격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데이트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전과 보안의 영역에서는 의 상황을 먼저 증명해야 하고 대체 작동을 먼저 설계해야 하며 책임과 서비스망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샤오미가 부딪힌 벽은 바로 그 순서였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치던 이유가 어느 순간 의심의 이유로 바뀌는 그 지점. 가성비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가성비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전략입니다. 그 조건이 깨지는 순간 가성비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 신호가 됩니다. 이 글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성비의 공식은 모든 산업에 통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과 신뢰를 파는 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다음 혁신 기업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서 좋다 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 싸지? 최악에도 괜찮아? 책임질 준비가 됐어? 그 질문이 바로 다음 반전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